요번 8월장에 제가 읽었던 건 월봉상으로 첫 음선이 나왔기 때문에 1개월 연속 음선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 SK 하이닉스가 정말 개별주처럼 급락했던 순간 이런 것들은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예측은 50% 플러스 알파를 지향해요. 오늘도 8월 정리, 그리고 9월 전망, 그리고 제가 오늘 좀 갖고 온 비법은 아니지만 비밀스럽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방법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그거 한번 설명 잘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얘기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제가 이번에 신간이 출간됐어요. 요 신간, 요 럭키. 신간이 출간됐는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사실 세무사님과 왜 하냐면 이 안에 사실 세무사님과 제가 운에 관한 이야기 나눴던 게 사례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이 저는 세무사님과 인터뷰할 때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세무사님밖에 없었어. 그래요? 그게 너무 저는 인사이트가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도 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이야기하신 당사자분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떤 시기가 다른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운칠기삼 이런 말 있잖아요. 그쵸, 이게 뭐 고스톱 칠 때도 운칠기삼이라는 말 쓰고 뭐 어떤 직업에서 성공할 때 또는 뭐 스포츠에서 뭔가 메달을 딸 때도 운이 약간 분명히 좌우를 하겠죠. 운이 작용을 안 하는 뭐 정말 AI들만이 사는 세상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운만 작용한다면 아무도 열심히 안 할 테니까 운과 실력이 어느 정도 이제 배합이 돼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실력이 전혀 없을 때, 실력이 없을 때는 운의 비중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실력이 점점 늘어나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장 또는 명인 또는 마스터 정도의 실력이 된다면 사실 운이 개입될 여지가 낮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요. 홀인원을 일반인들이 할 확률과 프로골퍼들의 할 확률을 비교했을 때 10배, 뭐 거의 100배 차이가 난다고 해요. 일반인들은 평생 홀인원을 한 번도 못할 확률이 높은데 프로골퍼들은 5번, 10번씩 한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홀인원을 우리 모두 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운이라고 생각하는 홀인원도 프로골퍼가 될수록 실력이 약간 가미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요번 도쿄올림픽에서 흥분했던 양궁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양궁 처음 활을 잡는 사람이 10점을 쐈다. 그럼 그건 기술은 거의 10%고 90%의 운이겠죠. 근데 요번에 뭐 3관왕, 2관왕 진짜 뭐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 친구들, 너무 어린 친구 특히 막 코리아 화이팅 했던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2관왕을 한 그 양궁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10점을 쐈다. 그것도 10번 쐈는데 막 10번 다 10점이다.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운 좋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왜? 몇 년 동안 매일 그것만 했는데 와 진짜 실력 좋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야든 성공한 사람들이 초기에 내 실력이 낮을 때는 운이 굉장히 좌우한다. 근데 실력이 늘어날수록 거의 뭐 명장, 명인, 마스터 클래스로 갈수록 실력 의 비중이 훨씬 높아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우리 김 작가님이 운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봤을 때 그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또 세무사님이 해주신 그 이야기를 제가 정리한 문장이 뭐였냐면 운이 들어왔을 때 그걸 내 실력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그렇죠. 초보자, 초심자의 행운. 특히 이건 진짜 주식 투자에서 대단히 보통 그때 착각 좀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궁을 처음 가서 쐈는데 10점 쐈다고 나 실력 좋아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할 텐데 주식시장에 들어온 분들 중에는 은근히 초심자의 행운을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운이 빠져나간 여백만큼 내 노력으로 채울 수 있기를. 근데 우리가 행운은 이 실력이 부족할 때 들어올 공간이 좀 있다라는 건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세무사님이 그 다음에 해줬던 말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게 그 부르는 오히려 그 위로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들어올 여지가 많다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이제 행운과 불운의 차이는 뭐냐면 의외로 뭔가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외로 뭔가 얻는 건 당연히 초보 또는 아무것도 없을 때 의외로 얻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불운은 의외로 뭔가 뺏기는, 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불운은 무언가 이룬 사람이 운이 나빠서 그 이룬 거를 못 이루게 되는. 예를 들어 정말 금메달이 지금 도쿄올림픽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 메달리스트들 엄청 좋아하셨나 봐요. 좋아했습니다. 정말 김연경 선수 완전 왕팬. 근데 정말 금메달을 딸 거라고 생각했던 선수가 못 딴다. 그럼 우리는 누구나 다 운이 진짜 나빴네. 불운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행운은 초심자한테 오는 것이고 불운은 실력자한테 오는 것이다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혹시 세무사님은 지금 이미 굉장한 슈퍼게임이 고수니까 네네. 운이 들어올 영역보다는 내 실력으로 투자한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세무사님은 지금은 이제 불운을 좀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좀 어떤 거 하세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주식 투자에서는 리스크 관리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네. 분산 투자 이런 용어를 쓰죠. 그래서 네. 제가 여러 번 우리 김 작가님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막 몰빵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도 초보 때 뭐 젊었을 때 몰빵, 미수몰빵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그때 만약에 운이 나빴더라면 네. 미수몰빵에서 뭐 올인나고 파산됐겠죠. 소위 말하는 깡통 났겠죠. 근데 저는 깡통이 한 번도 안 났거든요. 그 얘기는 초보 때 분산 투자 안 하고 몰빵 투자했는데 운이 좋았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때 진짜 운이 좋았구나. 그런데 지금은 계속 그렇게 운이 좋을 리도 없고 또 분산 투자하는 실력도 쌓였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불운을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위험관리, 분산투자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식에서도 이 운과 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많이 있죠. 세무사님의 그 주식으로 어쨌든 세무사님 부자가 되신 거잖아요. 네네네. 거기는 운은 어느 정도 차지했다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주식이라는 투자 대상을 그 어리고 젊었을 때 심지어 돈도 하나도 없었을 때 야 나는 진짜 평생 부자 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믿었던 거. 그리고 그 믿음과 동시에 막 책도 읽고 관심을 굉장한 호기심을 가졌던 거. 저는 그 단계부터가 운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주식에 관심을 전혀 안 가졌더라면 여태까지 주식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주식에 관심 가진 것 자체가 저는 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당시의 시기가 네. IMF 직전이라면 없는 돈도 더 말아먹는 시기였을 텐데 IMF 거의 마지막 부분쯤에 주식을 시작한 건 굉장히 천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IMF 직후에 들어와서 꽤 큰 돈을 모으다가 한 10억 정도 모았을 때 크게 한 번 한 3억 뭐 이렇게 손실이 한 번에 났어요. 그 당시에 더 막 도박성을 갖고 또는 막 빨리 회복해서 20억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게 아니고 야 100만 원이 빵원되는 건 아무 문제 없지만 10억이 빵원되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약간 주식 투자자로서의 철이 들면서 그 당시부터 이제 분산 투자, 위험 관리를 시작했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나한테는 굉장히 큰 운이었죠. 지금 말했던 것 중에 하나라도 삐끗했다면 주식에 관심을 안 가졌거나 또는 내가 관심을 갖고 시작했던 시기가 IMF 직후가 아니거나 또는 그렇게 어떻게 운 좋게 한 10억 벌었는데 3억이 없어져서 6, 7억이 됐는데 빨리 10억이 내 본전이야 이런 아주 위험한 발상을 안 하고 좀 더 위험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다면 나는 행운이 금방 날아갔을 확률이 높고 뭐 그래도 그런 것들을 계속 운 좋게 느끼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거 그 초반부의 운 저는 그때 운은 다 썼다고 봐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 뭐 코로나 이후에 수익 내고 손실 내고 하는 것들은 뭐 시장 평균에서 왜냐면 위험 관리를 할수록 시장 평균에서 멀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 평균 플러스 알파를 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 당시처럼 막 굉장히 큰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큰 돈은 운이 따라야 되고 운이 만약에 역으로 불운이 와버리면 큰 손실이 나니까. 그러면 세무사님의 직을 만들어준 거는 주식 투자로 시작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초기에 들어왔던 운을 인정하고 그만큼 운이 빠져나가는 만큼 내 노력을 좀 채웠기에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 맞습니다. 네. 역시 운 전문가시니까 정리도 잘하시네요. 럭키. 럭키.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어쨌든 큰 폭으로 좀 8월에 하락을 했잖아요. 네. 이 하락을 슈퍼개미 중에서 이정유 세무사님이 예측을 했다. 내가 어느 댓글에서 봤거든요. 실제로 좀 그 하락에 대해서 미리 좀 얘기를 하셨었나요? 그래서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 작가님도 한번 들은 적은 있어요. 뭐냐면 김 작가님 방송에 제가 매달 말에 오잖아요. 오늘도 8월 31일 녹화 기준일로 8월 31일이고 그러면 한 달이 끝나면 한 달의 분석의 저는 이제 루틴이 있어요. 월봉부터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어떻게 끝났지? 근데 이제 지난달뿐 아니라 매달 저한테 그 질문을 해주세요. 오늘 이제 8월 정리하면 분명히 9월장은 그래서
플러스로 올라갈까요? 마이너스로 맞아, 떨어질까요? 맞아.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8월 달에도 정확히 저한테 그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8월 전망을 7월 네. 말에.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논리를 말씀드렸냐면 그 당시 지금 뭐 월봉으로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그 당시로 말씀드리면 월봉의 색깔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월봉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월봉으로 이틀 빠졌다가 다시 상승한 게 8개월 연속 상승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힘들다 해도 8달 내내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첫 음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난달 말에 8월 달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을 때 제가 이 말을 드렸거든요. 8개월 오르고 첫 음선이 나왔기 때문에 8월은 사실 둘 중에 하나 찍으라면 저는 빠지는 좀 불안한 쪽으로 찍겠다라는 맞아, 말씀을 맞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8월의 시작 때의 마인드였고요. 네. 근데 뭐 8월 초에 좀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라서 뭐 이제 일봉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8월 초에 며칠 올라서 야 괜히 겁먹었구나 했는데 그때부터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흘러내리면서 더 제가 좀 중요하게 봤던 건 대형주들이 움직임이었는데요. 1차적으로 SK 하이닉스가 먼저 빠졌죠. 반도체 관련주에서 네. SK 하이닉스가 정말 요때부터 8월 4일부터 거의 연속 일주일을 빠졌어요. 네. 그래서 야,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총 2위 종목인데 네. 많이 무너진다. 이때부터 좀 불안한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또 그 이유는 SK 하이닉스의 하락이 삼성전자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 하락이었거든요. 네. 같은 동종업종이니까 야 삼성전자 빠지면 우리나라 지수 많이 빠질 텐데 라는 생각을 했던 차에 정말 삼성전자도 8만 전자를 깨고 거의 7만 전자, 7만 2천 원까지 계속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이 이제 무너지면서 야 차트도 무너지는 차트가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차트도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200일선까지 닿았고요. 200일선 닿고 이제 자율 반등이 오는 건 당연하고 자율 반등에서 옆으로만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안 빠지고 이제 옆으로 잘 갔고 중요한 건 어제까지만 해도 좀 불안한 차트다 생각했는데 일단 오늘의 양선은 8월 31일 마지막 날의 양선은 좀 그래도 전저점 200일선에서 좀 올려놓는 양선이라서 조금 마음이 편해지긴 했는데 여전히 좀 어쨌든 조정권에는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8월에 대해서 뭐 제가 뭐 하락을 잘 맞췄다 이게 아니고 시장의 그런 징후들 많이 질문을 많이 하셔요.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거 어떻게 읽어내냐. 근데 그거는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요번 8월장에 제가 읽었던 건 월봉상으로 첫 음선이 나왔기 때문에 2개월 연속 음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인 SK 하이닉스가 정말 개별주처럼 급락했던 순간, 따라서 삼성전자까지 내려갔던 순간, 그리고 또 이평선 우리나라 거래소 이평선이 역배열로 막 전환하면서 121선 쉽게 깨고 200일선까지도 거의 뭐 일주일 만에 빠지던 그 순간 이런 것들은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예측은 50% 플러스 알파를 지향해요. 10번 말하면 6번은 맞춰야지. 4번은 틀릴 수 있어. 근데 뭐 틀리는 거 들으시고 야 너 틀린 적 있잖아. 틀린 적 많이 있습니다. 10번 중에 4.5번은 틀리고 5.5번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8월 30일 오전에는 사실 뭐 별로 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후에 막 다른 촬영 다 갔다 오고 나니까 거의 1.7%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갑자기 오후에 이렇게? 일단은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두 가지도 결국 핵심을 하나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컸다. 그게 이제 왜 외국인이 순매수가 컸냐에서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투자 분석하면서 매매의 동향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 거래소 순매수가 1조 1,000억이 들어왔어요. 하루에 1조 1,000억이면 엄청난 거고요. 어느 정도 규모냐면 한 달로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6조 매도를 했거든요. 순매도. 그러면 어제까지는 한 달 동안 7조 순매도했던 거죠. 한 달 동안 7조 순매도를 했던 외국인이 하루 만에 1조 순매수로 전환한 건 굉장히 크게 들어온 거죠. 이제 오늘 오른 이유는 한마디만 말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왜 많이 샀어에서는 또 뭐 갈릴 수 있죠. 뭐 우리나라 장을 좋게 생각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환율 때문일 수도 있고. 왜냐면 오늘 환율이 원화 강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요즘 올라간다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 환율이 올라가는 건 원화 약세예요. 원화가 약세되니까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손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 환율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네. 환율이 쭉 빠진 거죠.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원화가 또 강세가 됐다는 얘기니까 네, 네. 그럼 우리나라 돈이 다시 또 강해지는 거야? 네.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반대로 외국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우리나라 돈이 강해지는 거지. 그거 왜 많이 샀는데라는 이유를 찾는다면 MSCI에서 우리나라 비중 리밸런싱이 들어온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석을 할 때 네. 정답은 없어요. 네. 우리가 그런 제가 얼마 전에 본 것 중에 진짜 재밌으면서 좋은 말인데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정말 공짜는 없고 네. 세상에 정말 비밀은 없고 네. 세상에 정말 정답은 없다. 근데 이게 주식 투자자가 너무나 가슴에 새겨야 돼요. 왜요? 너무 공짜로 다 얻으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사실 유튜버도 저도 유튜브 네. 채널을 하고 있고 그쵸, 그쵸. 또 김작가 TV님이 나와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무료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게 무료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아, 그쵸.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건 여러분들의 시간이거든요. 시간보다 저는 시간과 돈 중에 뭐가 더 비쌀 때 저는 시간이 더 비쌌다고 생각하는 저도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공짜가 아니죠. 유튜브를 보는 거 공짜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 비밀? 뭐 비밀 없는 거는 여러분들 학창 시절만 보냈으면 당연히 아는 거고 뭐 야 너한테만 얘기할게 친구야 하는데 다 그 다음 날 있더라고요. 보면 야 너 괜찮아? 네. 어제 들었는데 뭐 이러는 거죠. 네. 그리고 정답이 없다는 저는 주식 투자자로서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왜냐면 정답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지 창의력도 생기고 네. 융통성도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하는 방법이야 정답이야라고 생각하면 네.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서 보통 야 이 종목은 진짜 확실해. 네. 뭐 확실한 종목 사는데 몰빵은 어때? 저는 그건 정말 반대거든요. 정답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네. 확실한 종목이 어디 있으며 몰빵 투자가 때로는 괜찮다고요? 저는 그것도 정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세 가지가 없다. 근데 이 말씀 왜 드렸죠? 그러니까 저도 듣는 내내 그 생각. 심지어 마지막에 공짜 얘기할 때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한 걸까? 그래서 정답이 없다라는 말을 이제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답이 없다라는 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외국인이 들어온 건 오늘 팩트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왜 올랐어? 외국인이 엄청 매수했네, 1조를. 네. 근데 1조를 매수한 이유는 환율 때문일 수도 있고, MSCI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나라 주식이 좋아 보인다. 다른 나라보다 더 싸게 보이네. 뭐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한 달 동안 매도를 7조를 했는데 네. 하루 만에 1조를 매수한 거는 굉장히 많이 매수한 거잖아요. 엄청 많이 한 거죠. 혹시 그럼 이게 지속되느냐의 여부는 사실 내일 돼봐야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거죠. 9월에.